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입니다. 왜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기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 삶 속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연애, 직장, 친구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알쏭달쏭한 현상과 마주하곤 하죠.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베풀고 노력해도 손해보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또 다른 이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감정의 희소성과 심리적 거리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은 지고 무심한 사람은 이기는지,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당신의 관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지키는데 큰 통찰을 줄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친절은 때로 당연함으로 여겨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따뜻함과 친절함을 갈구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작은 친절에도 감동하고 고마움을 느끼죠. 이 사람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구나. 배려심이 깊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도 그 친절함은 점점 가치를 잃어갑니다.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당신이 베푸는 호의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원래 그런 사람의 행동으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친절을 더 이상 고마워하기는커녕 심지어는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해라는 무의식적인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는 인간 심리의 희소성 원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어렵게 얻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당신의 끊임없는 친절은 마치 흔하게 널려있는 상품처럼 인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심한 사람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거나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들의 호의는 드물기 때문에 작은 친절조차도 상대방에게는 귀하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로 인해 무심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방으로부터 더 큰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결국 친절은 반복될수록 그 가치가 희석되고, 무심함은 오히려 희소성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 친절을 베풀어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역설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심함이 주는 심리적 거리, 그 안에서 피어나는 매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심리적인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대방에게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너무 멀면 관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죠. 무심한 사람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심리적 거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조절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적당한 거리는 상대방에게 알 수 없는 매력과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에게는 왜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와 같은 의문을 갖게 만들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지의 것을 탐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무심한 사람의 적절한 거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을 더 알고 싶다, 저 사람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마치 쉽게 풀리지 않는 퍼즐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심지어는 약점까지도 쉽게 드러내죠. 이는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탐구할 여지 없이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흥미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든 정답이 적혀 있는 시험지처럼 더 이상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에서 적절한 심리적 거리는 긴장감과 신비감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이러한 거리를 통해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계에서 감정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관계의 흐름을 이끌어가는지, 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죠. 친절한 사람은 종종 상대방의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상할까봐, 혹은 자신을 싫어할까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하죠.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이는 결국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상대방의 손안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에게 헌신적이며 자신의 감정에 쉽게 반응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관계의 균형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심지어는 당신을 이용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심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쉽게 동요되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조심스럽고 상대방의 반응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죠.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저 사람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무심한 사람의 감정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무심한 사람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무심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내어주지 않음으로써 그 감정을 더욱 귀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그 감정을 얻기 위해 애쓰게 만듭니다. 결국 관계의 주도권은 더 적게 기대하고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통제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말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종종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과도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혹은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덧붙이고 해명하려 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당신의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거나 이미 당신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당신의 말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조급함과 불안함만 드러내게 되죠. 반대로 무심한 사람은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침묵을 지키기도 하고 상대방의 질문에 간결하게 답하죠. 이러한 침묵은 상대방에게 저 사람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구나.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나? 와 같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상대방은 무심한 사람의 침묵을 해석하려 노력하고 그 침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의 주도권은 말하는 쪽에서 침묵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침묵은 때때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미지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당신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너무 많은 말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적절한 침묵은 당신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에서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말 없는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계의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애써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기울어 있다는 점입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이며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쓴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고 오해가 생기면 먼저 사과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죠. 마치 관계 관리자가 된 것처럼 끊임없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상대방의 불만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반대로 무심한 사람은 관계 유지를 위해 과도하게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노력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려 하지 않죠.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자신의 기준이 분명하구나. 나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나도 노력해야겠군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상대방 역시 관계를 위해 노력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만듭니다. 애써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단단하게 벽돌을 쌓아 올려도 상대방이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가꾸어 나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은 소중하며 그 노력이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서 빛을 발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다가가는 사람만 지치고 도망가는 사람만 여유롭다는 역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다가가려 애쓰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다가옴에 조금씩 물러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움직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상대방의 말투, 메시지 응답 속도, 심지어는 표정 하나에도 자신의 감정이 좌우되곤 하죠. 그들은 상대방의 기분과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조절하고 상대방의 중심에 맞춰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마치 상대방의 거울이 된 듯 상대방에게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려 노력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면 무심한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며 상대방의 반응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장이 늦든 오해가 생기든 그들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선사하며 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상대방은 무심한 사람의 여유로운 태도에 오히려 더 궁금증을 느끼고 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 애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심한 사람은 관계에서 선택권을 쥐게 되고 다가가는 친절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대방은 역설적으로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누가 더 많이 다가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균형을 잘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며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달려가지 마세요. 때로는 멈춰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관계의 중심은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 없는 사람에게 생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이 많고 표현이 풍부한 사람이 관계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고 보고 싶다고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관계의 주역이라고 여기곤 하죠. 하지만 실제 관계에서는 놀랍게도 말이 적고
표현이 드문 사람이 관계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감정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열어 보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만큼의 마음이 있어. 이 관계를 나는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라고 말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진심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당신을 취약한 상태로 만듭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탐구하거나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미지의 영역처럼 상대방에게 궁금증과 해석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그들의 침묵을 해석하려 애쓰고 그들의 작은 표정 변화나 행동 하나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심한 사람은 의도치 않게 관계에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당신이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해명하려 할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침묵하고 당신은 더 조급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방은 조용해지고 결국 감정은 피로로 바뀌게 되죠. 당신이 관계의 중심을 되찾고 싶다면 말을 줄이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침묵은 때때로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당신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너무 다정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정함을 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치게 다정한 사람은 때로는 쉽게 소외되거나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당신의 다정함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값싼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감동했던 당신의 말과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 본능에 내재된 희소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쉽게 얻는 것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어렵게 얻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되는 심리 말이죠. 당신의 다정함이 누구에게나 쏟아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당신의 다정함을 노력하지 않아도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다른 더 희소한 가치를 찾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무심한 사람은 다정함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다정함은 드물기 때문에 작은 친절 하나에도 상대방은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다정하게 대해주다니라는 생각에 오히려 그 관계에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들죠. 당신의 다정함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선택된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할 때만 건네는 것. 그럴 때 당신의 다정함은 다시금 빛을 발하고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관계에서 너무 다정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당신의 가치와 상대방의 존중입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려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은 분명 값진 것이죠. 하지만 이 배려가 언제부터인가 오로지 당신만의 몫이 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따뜻함이 아니라 부담이자 일방적인 수고가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배려가 점점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혹은 관계를 잃을까봐 당신 자신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배려라는 이름 아래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할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더 나아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항상 자신에게 맞춰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무심한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배려받을 권리 역시 소중하게 생각하며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분명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나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겠군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무심한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했던 수많은 배려들이 정말 상호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당신만의 방어 기제였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야 합니다. 진정한 배려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배려를 자신에게도 나눠주세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려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켜야 할 건 내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이 지고 무심한 사람이 이기는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관계 속에서 수없이 상처받고 애쓰고 견뎌왔던 것은 아마도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다정했던 것은 사람을 믿고 싶었고 진심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죠. 이러한 당신의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관계는 외부의 상황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대방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은 무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관계는 무조건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계속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가 둔감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둔감함을 감싸느라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건강한 관계는 시작됩니다. 불균형한 관계에 더 이상 소중한 감정을 쏟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관계를 위해 기울였던 노력들, 그 수고스러웠던 다정함 중에서 절반이라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말을 아끼고 반응을 늦추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결코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가장 조용하고 성숙한 방식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중심. 그것은 타인도 사랑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단단하고 평화로울 때 비로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착한 척하느라 당신이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무심함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